안녕하세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인 출신 정치인인 피살 와타나원 키리 하원 의원이 과거 딱바이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푸어타이당 소속 의원직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자신의 사건이 정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임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임으로 그는 의원직에서도 물러났으며 향후 자신의 사건은 법적 절차에 맡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의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수판나옹 왕실 행렬용 배가 오늘 진행된 예행 연습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배는 태국 왕실 의식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유물로 10월 15일에 첫 대규모 리허설이 진행되었습니다. 10월 27일에는 52척의 배가 참여하는 전통 왕실 배 행렬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배는 태국 역사와 문화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과거에도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태국의 수출 부문은 수십 년간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 30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1993년 태국의 수출은 세계 시장의 약 1%를 차지했고 2023년에는 1.2%로 소폭 증가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냉장고와 같은 제품의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TTB 분석에 따르면 태국의 수출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두 가지 주요 요인이 지적됩니다. 첫째,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들은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주요 수출 품목이지만 지나치게 몇몇 주요 시장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자제품과 반도체와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은 경쟁력이 낮아 대체되기 쉽습니다. 또한 국제무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태국 기업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약 70%의 수출 기업들이 글로벌 무역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이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보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TTB는 태국 수출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치열한 경쟁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태국 소다 시장은 주류 소비 감소로 약 5%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점유율 91%를 차지하는 싱하는 이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싱하는 할리 데이비슨과 협력한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공장 설립도 고려 중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싱하는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며 한국과 중국으로 수출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품의 탄산 차별화로 큰 성공을 거두며 매출이 2배 성장했습니다. 현재 전체 매출 중 10%가 해외에서 발생하며 향후 2-3년 내 해외 매출 비중을 1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국 국방부가 군 훈련 중 사망한 병사의 사건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추가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문 가능성이 제기되어 인권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은 처음에는 자연사로 이해했으나 이후 고문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0월 29일에 관련 조사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이콘 그룹 사건의 피해자는 약 36만 8천 명에 달하며 이와 관련된 피해 금액은 약 111억 바트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피해자 중 일부인 천여 명이 이미 고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기 사건의 규모가 매우 크며 딜러와 유통업체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태국 재무부는 아이콘 그룹이 3가지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다수의 투자자에게 허위 광고를 했는지 여부. 둘째,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불법 금리로 대출을 했는지. 셋째, 불법 자금 순환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자금세탁방지위원회가 아이콘 그룹과 관련된 1억 2,550만 바트, 약 48억 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그린피스와 기후정의 네트워크가 태국 환경부 20층 건물에서 대형 현수막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피플 비포 프로핏이라는 메시지로 탄소 배출 기업의 그린워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COP29 회의에서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10월 14일 오후 7시 16분 방콕 라마 2 도로의 건설 구역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된 영상에서 건설 작업 중 불꽃이 차량 위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측은 해당 불꽃이 구조물 용접 중 발생했으며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해 도로로 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고속도로 공사가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으며 작업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혼다 태국은 2024년형 시빅과 CR-V 모델에 대한 스티어링 렉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차량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시빅, 시빅R, CR-V, HR-V, 아큐라 인테그라, 인테그라 S도 포함됩니다. 현재 관련 부품 준비 중이며 리콜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카로바는 한국과 북한 간 긴장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반도에서 갈등을 자극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통일 구상과 자유적 가치를 비판하며 이는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명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